자, 코츠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중에서 가장 싼 종목이죠. 이거 조선으로 친다 그러면 삼형 엠텍 같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갑자기 큰 폭으로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올라 들어가는 이슈에 보게 되면 뉴스 기사하고 증권사 기사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앞쪽에 이제 뉴스 기사 쪽에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뉴스 기사 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중동 긴장 고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증권사 쪽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 라인으로 치면 연합뉴스에서 중동 긴장 고조에 넥스원 등 방산주 강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또 이제 지정학 리스크 뉴스를 살펴본다면, 자, 이쪽에 어저께는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유럽 전선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맞물려서 나와 있는 거죠. 두 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둘 다 이미 사전에 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무더기로 두들겨 팰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산에서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향을 보게 된다라면 중동이나 동유럽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이 방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전에 율곡 사업이라든가 우리 사업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사업이 그때 무기 필요하다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에 와가지고 무기 좀 주세요. 그래서 무기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무기 사달라 그런 거 넥스원에서 못 주고 보냈죠. 이 무기 수주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안 됐지만, 그래서 그때 정작 필요할 때는 들어와가지고 그때 필요하다고 와가지고 일반 공산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방산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10년, 5년, 10년, 20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볼 때 지금 성향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네타냐후 가장 공격적인 예찬으로 보고 있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아예는 남의 나라 수도까지 들어가 가지고서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테러를 벌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른 중동 지역으로 전화의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어디냐 이거죠. 동국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국권 같은 이미 80년 전 과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구소련이 탱크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다 공산을 시켜버렸던 그 국가들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전부 동국권들 다 소련이 그 탱크 들어가지고 밀고 들어가지고 공산을 시켜버렸던 그런 국가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푸틴이 저런 식으로 진행을 돼가지고 결국에 푸틴이 이기는 쪽으로 저렇게 손들어준다 그러면 푸틴이 또다시 전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기를,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림으로 인해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유럽 같은 국가들도 경우에 당연히 방위비, 니들 방위를 니들이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방위를 책임지라고 하세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방위비 늘리세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건 당연히 수주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짜 이슈 뉴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가짜 뉴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앞에 쪽에서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밀려 들어올 때 찍어냈던 부분들이죠. 이거 나오잖아요. 방산도 주력 분야가 있다. 중동 쪽의 전쟁 이슈라 그러면 넥슨 바로 이 종목이 대표다. 찍어드렸고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죠.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자, 중동 이슈가 다시 불거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까부신다라고 하지만 저점 들어가게 되면 중동 이슈로 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미 저렇게 예고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딱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패대기 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패대기 쳐놓고 이 넥슨의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도 다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김없이 이번에도 핑계 대고 또 부실 겁니다 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 드렸었잖아요. 넥슨은 앞에도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이 종목은요 현재 방산주들 중에서 수주 잔고가 가장 긴 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보다 넥슨이 더 길어요. 하나에어로는 5년 반, 넥슨은 6년 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좀 주세요 그러고 찾아왔던 회사가 바로 이 넥슨이고 그걸 거절했던 국가. 그러나 반대로 방산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피컷이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기업. 그래서 앞쪽에서도 이거 비교를 들고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템이나 하나에어로가 아니라 이 넥슨을 노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현대로템 넥슨을 노려라. 그래서 그 4월달에 넥슨을 노려서 들어간 결과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오죠? 보나마나 뻔히 패대기 칠 거다 라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신호 떨어지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 시켜버렸었고요. 신호 떨어지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 시켜버리고, 자, 그럼 밑에서 계속 추가 들어가고, 보나마나 또 패대기야. 보나마나 패대기, 보나마나 반등. 이게 뻔한 구조로 들어가요.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구조에서 뻔하지 않는 구조로 돌아가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츠원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삼양엠텍 같은 종목이 예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 삼양엠텍 같은 경우에 자, 엔진주들, 조선주들 다 날아가고 엔진주들, 현대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엔진 부품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 기업 글로벌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조선사에 다 납품을 하고 중국의 조선사에도 납품을 하고 일본 조선사까지 다 납품을 하는 이 회사가 PER 10배도 안 되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됩니다. 이 무슨 황당한 개수작질입니까? 라고 추천을 드렸던 이런 종목이 각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한 개씩 한두 개씩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의 경우는 그래서 그 저 앞쪽에서 세진중공업을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을 꼽아드렸었고요. 4월달에 이 무슨 이 주가 수준 이 꼬라지가 이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방산에서는 앞에 풍산이 그래서 나갔었죠. 이 풍산 이게 방산 분야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금속 부분만 반영하고 있는 주가. 여기 이 주가의 방산 분야가 어디 방산 부분의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 들었던 거. 그러고 올라가는 다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이랬다가 이번 실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 쇼크 이지랄 했다가 또 실적 쇼크 이거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당기고 올라 들어가고 있죠. 풍산. 이 코츠의 경우에는요. 이 코츠의 경우는 자 이거 보시죠. 이 코츠도 방산이 주력이고요. 이 코츠는 방산 여기도 방산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또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지금 방산하기도 바쁘니까. 자, 저 위쪽 가서 보시죠. 이건 뭐 하고 있는 회사냐라고 하면 상용 기성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영어 약자로 코츠입니다. COTS. 상용 기성품에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게 방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래서 이제 이게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는 기술입회랑 보니까 들어가는 건데 그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표준형을 이용해 가지고 항시 만들었다 필요할 때 바로 가져다 쓰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분야인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도 무기체계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요게 이제 장착이 된 가장 대표적인 방산 분야가 여기 한 것 중에서 K2입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이 주 매출처예요. 그러면 K2가 저 폴란드에 저렇게 해서 와장창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코츠 테크놀리지 똑같이 진행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최대 실적 퀀텀 리프로 건너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실까요? 방산주인데 삼양엠텍이 그랬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리도 쳐오르지를 못해가지고 9.3배입니다. 방산주 밀린다 그러니까 더 신나게 쳐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결국에 오른 게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죠. 오른 게.
그래서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선 기자재에서 오리엔탈 전공, 삼형엠텍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이 이랬지 않습니까? 얘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혼자서 남들 다 10배 넘어갔는데 얘 혼자 PER 10배도 안 되는 주가에 들어가 있느냐. 오리엔탈 전공에서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오리엔탈 전공이 그랬잖아요. PER 10배도 안 되는 주가. 얘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뭘 잘못했냐고. 여기도 지금 사상 최대 조선 업황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최대 들어가고 있는데 꼬라지 보면 이 꼬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전엔 그래서 이렇게 눌려 들을 때 같은 경우는 7배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7배 때까지 내려 들어갔었죠. 이랬다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 케이스하고 지금 똑같은 종목이 방산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각 섹터별로 한두 놈씩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이오, HK, 이노엔, 인벤티지랩. 자, 그런 거 방산에서는 바로 이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 얘기 드릴 때는 그 싱글 보드 컴퓨터라는 건 주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걸 국산화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 위에 있죠. 싱글 보드 무기 체계형 싱글 보드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이 전차라든가 이 안에서 같은 경우도 이 컴퓨터 장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K2에 거기에 장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또 다른 거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요것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나오죠. 초고압 직류 송전 뭐죠? HVDC 송전 테마에 들어가는 HVDC 자,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여기 오늘도 특징주에 나왔네요. HVDC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이것도 합니다. 코치 테크놀로지가 철도 분야들도 있어서 근데 현재는 지금 방산하기 워낙에 바빠가지고 이쪽까지는 지금 채 침투를 안 한 상태에서 있어요. LS 일렉 같은 경우가 여기는 코치 테크놀로지 연결된 이쪽 기업으로는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는 현대로템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버려진 기업인 거예요. 그냥 앞쪽에 저 오리엔탈 전공이나 삼형엠텍이나 이런 종목처럼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상태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즉 개인들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나오거나 뉴스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거 없으니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당겨서 야 간다라고 하는 이런 시세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 낮은 밸류에이션 이거보다 더 싼 종목은 없어요. 아까 풍산이 추천이 뭐라고 나왔었냐라고 하면 자 앞쪽에 나왔던 그 풍산이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그렇죠. 이렇게요.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이러고 풍산이 추천이 들어가지고 주가가 당겨졌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무난하게 들어가는 쪽이다 라고 하면 지금 풍산 같은 종목들도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 풍산이 지금 PR이요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라더니 이 풍산이 14배입니다 14배. 그러니까 실제 앞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는 풍산이 아니고요 코치입니다. 이 종목이에요. 버려진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딱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그 개별 세력형 잡주 같은 경우에 요건이 있죠. 강제로 시세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든지 아니면 이슈를 계속해서 반복 확산을 하든지 이 케이스의 경우는 강제로 시세를 만들어서 관심을 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당기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런 기업들처럼요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 특별하게 이슈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저평가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첫 당겨가지고 날려버리는 수급에서 날려드리는 이 케이스거나 아니면 개별 세력이 침투해서 들어와서 주가를 당겨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저평가주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의 형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멈춰버리고 있죠. 바닥에서만 사고 그리고 올라 들어온 구매에서는 다시 이렇게 덜어내버리는
바닥 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들여 왔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사들여 오질 않고 이건 추정치가 지금 매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국면에서 우리 이 얍삽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거의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게 매도 때렸던 것도 외국인이 이렇게 커버해서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역시나 안 사고 안 때려 팔고 이러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메이저 스급들 같은 거 기관들 같은 경우 이거 적극적으로 쇼 커버할 생각 없고요.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하고 있다는 건 이건 패대기 치자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8월 같은 경우에서 이건 눌러버린 주범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비터 쪽에서 이제 쇼커버나 하겠다라는 얘기에 불과한 거니까 이쪽엔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개인 수급이 들어오든지입니다. 현대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28만 주의 수준 모자라죠. 요거 가지고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방산 쪽에서 넥스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보다는 퍼센트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요 정도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다 이거야. 이제 최근에 보면 엊그저께 바닥에서 나온 날 같은 경우도 18만 주가 거래됐었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데 28만 주니까 좀 늘긴 늘었는데 최근 평균 최소한 5배 이상은 늘어나야 됩니다. 5배 이상은.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넥선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혹은 우리 천재 리더맨 하나시스템 역시 마찬가지 주가 중동이죠. 넥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을 뚫고 들어가기 전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높아서 이 종목들이 현재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역시 못 가고 뒤에 처지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저 앞에서부터 중동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하나시스템이 PR이 39배예요. 39배 40배입니다. 같은 현대로템 갈 것 없이 하나에어로 대장주 하나에어의 PR이 몇 배냐라고 하면 이게 24배밖에 안 돼요. 이래서 이 종목들을 계속 틈만 나면 깐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시의 흐름이라 그러면 하나 시스템, 넥스원 그리고 쓸데없이 쳐 내려갔던 저 풍산 같은 쪽의 종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코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1차적으로 오고 나오고 난 그 다음에 노리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이게 빠져나오는 흐름은 일단 스타트에서 이게 오리엔탈 전공이나 삼형 엠텍 같은 형태로 될 수 있을지 아닐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되게는 조금 거래량 수준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자, 삼형 엠텍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 엠텍이 바닥에서 슈팅으로 치고 나왔을 때 뚫고 들어가는 흐름 보였을 때요. 여기 슈팅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을 보면 1700만 주입니다. 1700만 주. 그 전에 가장 거래량이 컸던 이런 날 같은 경우 이제 그 최근에 그 직전에 내렸던 이때 거래량들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뭐 거래량이 뭐 지금 47만 주, 뭐 그다음에 뭐 45만 주, 40만 주 때였죠. 요 바닥에서 뚫고 나오는 이 거래량이 800만 주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치고 나올 때의 거래량이 1600만 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코츠의 경우는 아무리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50만 주 이상 거래의 10% 정도는 올라와 줘야 코츠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서 바닥에서 치고 돌려나갈 때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이제 확 늘어나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츠의 경우는 일단 가능성 정도는 열렸다. 근데 추격해 들어가기에는 무리다라고 놓고 보고, 요 다음 흐름에서 이제 이 다음에도 치고 나오는 흐름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뒤쪽에서 노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자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언제라도 따라 붙을 수 있게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 이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팁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 다
다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르고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런 종목들 나가는 거 벌써 다 잡으러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좀 뭐 차트에서 저 올라 들어가는 거 다 빤히 보이고 뉴스에서 다 나오잖아요.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벌써 재료 나오는 데서 벌써 다 잡아 들어갔을 거고요. 빠르게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벌써 당연히 잡아 들어갔을 거고요. 그 스타일들이 다 틀려요. 스타일들이 이제 테마 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형태로 뭐 돌아오는 저런 종목 없냐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살펴보고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2400인 전문가분들이 스타일이 다 틀리고 특기가 다 틀립니다. 스타일 틀리고 특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종목만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다 들어오셔서 추천 종목 이거 뭐 그냥 뭐 하루에 수십 개씩 나오는 거니까요. 추천주 여기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들 스타일 특기부터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서 이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딨냐 요거부터 찾으세요. 그래야 그만큼 또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심리도 안정이 되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